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7회 분을 풀어볼 텐데요. 모의고사 7회는 최근에 봤던 공무원 전산직 9급 문제를 다룰 겁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9급 전산직 기출 문제를 두 개의 강의를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보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기는 이점만을 고르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DBMS죠, 이게. 그죠? DBMS.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오라클, MySQL, MS SQL, SQLite, 여러 가지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디스크에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DB를 만들 수가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들은 여러 개의 태블로 구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테이블로. 역시 태블로. 여러 개의 태블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맞는 것이 이제 관계 DB가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레이트라든지 마음에 안 들면 드롭이라든지 수정한다든지 이것이 우리가 DDL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을 삽입하거나 검색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렇죠? select, insert 이런 것들이 바로 DML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디스크하고 프로그램만 있어 갖고는 되지 않고 바로 이러한 형태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DBMS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월급을 계산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 그냥 월급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월급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월급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죠? 엑셀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넣어서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엑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런 데이터, 회사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직원 정보라든지 어떤 상품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실제로 프로그램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전체를 다 DBMS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점이 뭐냐 이거 이점. 자, 응용 소프트웨어가 데이터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관련할 필요가 없어져서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단순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DBMS를 쓰는 거죠. 만약에 이런 DBMS를 사용할 수 없다면 바로 우리 실제로 데이터 파일에다가 메모장 같은 데다가 자료를 집어넣고 그 설계된 대로 다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엑셀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급여를 계산하고 싶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없고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없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런 것들을 바로 DBMS가 대신해 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관리 이렇게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대임을 한다든지 어떤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해주니까 DBMS가 해주니까 통용 프로그램 짤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역시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아주 용이해진다. 만약에 이런 테이블들이 파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일반 파일로, 메모장 파일로. 이런 테이블들이 한 30개가 있다. 메모장이 30개야. 이런 것들을 다 파일명을 구축을 시켜야 되고 그 집어넣는 형식을 다 만들어야 되고 그걸 정보도 누가 다 갖고 있어야 돼. 얘가 없다면.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획일적으로 다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 데이터의 독립성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DB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독립성입니다. 데이터의 독립성. 우리가 종속성이나 중복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 맞지만 독립성을 가능한 유지시키기 위해서 DBMS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됐던 프로그램들이 다른 사용자들한테 이 데이터들이 테이블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갖다 쓰고 여기도 갖다 쓰고 서로 수정할 수 있고 변경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놈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뭘 해줘요? 뷰 테이블을 만들어서 쓰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결국 이것은 응용 프로그램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디스크적으로 내가 디스크가 망가져서 새롭게 교체되고 이 파일들을 그대로 복사했다고 해도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그런 독립적인 가능성, 독립적인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거하는 거 이거 틀린 말이지. 또 응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직접 조작하게 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그럼 사용자가 직접 이 DB를 관철을 아니죠. 얘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접 조작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설명을 해보죠.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거예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나 물리적인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응용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거한다? 말이 안 돼. 종속성, 중복성을 취소시킨다. 이 말은 맞지만 독립성은 아니다.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조작 처리를 한다. 즉 DBMS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지. 직접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해서 할 수는 없다.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이 첫 번째요. 자, 두 번째. 다음 퍼스널 컴퓨터. 여러분 부팅 과정에 대한 얘기죠.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메모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뭡니까? 롬. 여기 램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전원을 켜면 우리의 운영체제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MS 윈도우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프로그램이 여기 디스크에 존재하죠. 자, 그러면 전원을 켜게 되면 먼저 컴퓨터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컴퓨터가 CPU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키보드가 붙어 있는지, 마우스가 붙어 있는지, 문제가 기계적으로 없는지 셀프 테스팅을 하죠. 그리고 롬 바이오스가 롬에 들어가 있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죠.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입출력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부트스트랩 로드웨이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운영체제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을 끌어다가 메모리에 끌어올리면 바로 이것이 초기 화면이 떠지는 거죠. 전원을 끄면 다시 또 같은 일을 벌어지고. 자, 그럼 이 롬 바이오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입출력의 가장 기본적인 거. 키보드에서 한 문자를 받아들이고 하나의 문자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아주 기초적인 롬에 들어가 있는 전원을 꺼도 사라지지 않는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로 셀프 테스팅도 만든 거고 부트스트랩 로더도 만든 거고 우리가 보는 바로 CMOS라고 하는 바로 이 롬 영역의 컴퓨터 기본 세팅을 만들고자 하는 CMOS라는 것도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자, 기억에 저장된 바이오스 이걸 말하는 거죠. 실행되어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웨어 장치를 상태를 점검한다. 이제 이 바이오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활성화 개념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컴퓨터 내부의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롬 바이오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키건 바로 롬이죠, 롬. 만약에 롬이 아니고 만약 이런 프로그램들이 램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없어요. 이거는 전원을 꺼면 여기 있는 내용은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전원을 꺼도 안 해도 계속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동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가 디귿으로 로드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디스크에 존재하는 초기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런 형태의 부팅 과정을 거치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디스크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예 롬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워낙 응용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또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점점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디스크로 배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얼로 로드 된다는 건 바로 뭐야? 이 부트스트랩 로드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보조기억 장치에서 램, 주기억 장치로 가져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보조기억 장치,
여기는 어디? 주기억 장치로 로딩이 돼서 운영체제가 실행하는 순서를 진행한다. 이런 형태의 기본 베이스.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롬, 두 번째는 보조기억 장치,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부울데스에 대한 거죠. 전산기 구조 문제네요. 다음 4개 중에 결과가 다른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걸 봅시다. F는 A 플러스 A 바 B예요. 그죠? 자,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건 A가 1이면 A 바는 0이죠.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분배를 시키세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줘? 요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묶어내는 거죠. 다르면 분배를 시켜주고 같으면 우리는 이런 우리가 얘 AND잖아. AND. A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AND는 남자가 여자니까 요거잖아. 요거. 그지? 그래서 A 그러면 A가 묶여서 1 플러스 B로 묶이잖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서로 반대가 되면 전개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A 플러스 A 바 맞죠? 곱하기 또 A 플러스 B가 되잖아요. 자, 이건 뭐죠?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는 O양이잖아. O양은 A가 0이면 A반은 1이고 A가 1이면 A반은 0이니까 남자, 여자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O양은 남자를 좋아하니까 1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얼마 이거는? 여기는 뭐가 되든 간에 0 아니면 이렇게 했지. 요거는 누구예요? AND잖아. AND는 남자잖아. 누굴 줘줘야? 남자 좋아하지 않잖아. 요게 0이가 되든. 자, 어떤 거가 되든 AND는 얘보다는 이쪽을 선택할 거란 말이야. 여기가 어떤 수식이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어떻게 돼 있든 여기에는 결론이 뭐야? 0 아니면 1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뭐가 돼? 얘를 선택하니까 이건 무시가 된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AND는 남자를 좋아하니까 남자를 굳이 좋아할 리 없잖아. 선택할 일 없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된다? A 플러스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F가 A 플러스 B네요. 자,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전개를 해보아도 별 차이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얘를 요 형태의 모습으로 바꿔라는 얘기야. 그러면 플러스로 가면 A가 A와 플러스로 갈 수 있을 때 A 자신이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0일까요? 1일까요? 이거 판단하면 되잖아. 자, 여기서 보면 O양은 누구를 좋아해? 여자는 싫어해. 남자를 좋아한단 말. 그렇죠? 그럼 이걸 해주게 된다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1이면 이거는 플러스니까 당연히 1값이 된단 말이야. A 플러스 0이 돼야 O양은 누구? 여자가 아닌 A를 선택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맞죠? 흡수 법칙. 그래서 A는 어떻게? A 플러스 0으로 A 플러스 B로 변할 수 있죠. 이렇게 같은 형태가 있을 때 전개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다른 게 있을 때 전개를 해주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역분배 법칙을 써서 A 해주고 플러스 0, B로 만들 수 있나요? 보세요. 이렇게. 응? 요거 0. 여기 중심으로 됐죠?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바뀔 수 있어? 0, B는 누구야 얘는? AND잖아. AND는 누굴 좋아해? AND는 누굴 좋아해? 남자, 여자가 될지 모르는 B보다는 반드시 여자인 0을 선택하겠죠. 0이야 얘는. 그래서 A 플러스 0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O양은 누굴 선택해? 여자가 아닌 A를 선택하죠. 얘는 A가 나오는군요. 벌써부터 틀리네. 둘 중 하나 답이네. 그죠? 세 번째. F는 A, B 바 A예요. 맞죠?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똑같은 게 존재하잖아. 그럼 이거 묶어내면 되지 뭐. A를 끄집어내서 B바 플러스 뭐가 될까요? 이러면 되죠. 이렇게.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건 뭐야? and는 누굴 좋아해? 남자가 아니라 여자나 남자가 될 수 있는 여자나 남자. 이걸 선택하니까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럼 요건 얼마야? B바 플러스 1은 얼마야? 얘는 남자가 될지 어디 갈지 모르잖아. B가 0이면 A, B반은 1이고 B가 1이면 B반은 0이잖아. 플러스는 누구야? 여자죠. 오양. 누굴? 남자를 선택할 거 아니야? 얘는 여자 아니 남자. 오양은 무조건 이게 되겠지. 그래서 A 1이 되네. 그러면 A 1은 어떻게 됩니까? and잖아. and는 누굴 좋아해? and는 남자니까 절대 남자보다 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A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면 답이 나왔네요. 첫 번째가 틀린 거죠. 여기도 A가 나오고 여기도 A가 나오고. 자, 네 번째는 F는 A 플러스 B 바죠. 이건 뭐야? 역분배로 가면 되네. A하고 플러스 B 바가 되겠네. 맞죠? 이거 정기하면 이거 나오죠? 이거 정기하면 이거 나오죠?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and잖아. and는 남자잖아. 그죠? 여자, 남자가 될 수 있죠, 서로. 성이 다른 애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B가 1이면 B반은 0이고 B가 1이면 B바가 0이고 B가 0이면 B반이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굴 선택할까? and는 당연히 누굴 선택해? 0을 선택하겠죠, 여자를. 그래서 A 플러스. 오양은 누굴 선택해? 여자가 아닌 A를 선택하는군요. 그래서 요거 다 A고 첫 번째만 A 플러스 B가 되니까 첫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3번도 같은 형태로 4번도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해서 나머지는 다 A지만 요 B만 A 첫 번째 거만 B가 붙어있는 형태로 변화가 된다.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CMMI가 뭐냐? 이게 이제 처음 등장된 이론입니다. 전산지 구급은 우리 계리직 시험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전산지 구급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하는 사람 입장 다 똑같죠.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기가 안 본 거는 다 어렵다. 물론 이제 난이도로 보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계리직이 조금 쉽긴 한데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된 이론들이 나타나면 이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CMMI가 뭐냐면 성숙도 모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품질을 평가하는 이론이죠.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회사 업무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이거죠. 좀 더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도달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머가 네가 짰어. 그럼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만들어진 건지.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이런 형태로 구분하듯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만들어진 건지 그걸 기준으로 제시한 그러한 모델이다.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를 개선을 했다. 개선한 모델이 바로 뭐다? 이것이 CMMI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단계가 5개가 존재하는데 지금 물어보는 표준화된 프로젝트 프로세스가 존재하나 프로젝트 목표 활동력 정량적으로 측정되지 못하는 단계는 뭐냐? 정량적이라는 것은 계량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수치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기준을.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모델 5단계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니셜, 초기화 단계라고 그러죠. 개인의 역량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는 레벨이다. 개인 역량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거의 없는 상태의 레벨이면 거의 없다. 표준화된 프로세스 없이 프로젝트 수행 예측이 곤란한 조직이다. 적용 프로세스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5단계가 존재합니다. 1부터 여기가 가장 미약한 단계고 가장 좋은 단계죠. 가장 나쁜 단계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애죠, 어린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내가 프로그래머야.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다닙니다. 그러면 처음 개업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면 처음 내가 프로그램을 짰을 때, 저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학 4학년 때 바로 시연을 처음 접해서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짜는 형태만 알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표준을 맞춰야 되고 누군가 알아볼 수 있게끔 표준화시키고 문서화시키는 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내가 만약에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었다면 성과를 높이 봤지만 그렇지 못하면 엉망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자질 단계를 레벨 1단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 좋으면 어떤 기준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얘기한다면 초보자가 대학생이 그냥 아무런 룰도 없고 기준도 없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도 없고 표준화된 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론 요즘에는 그런 형태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버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 시작하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순서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개발했던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어떤 룰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 표준화도 안 돼 있고 적용도 전혀 없는 가장 처음 단계를 뭐라고 한다? 레벨 1단계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걸 설명해 놓고 이걸 찾는 문제예요. 초기화 단계 1레벨이죠. 자, 두 번째 요게 나왔던 거죠. 자, 요게 그 다음 게 나왔었죠. 그럼 레벨 2는 뭐냐?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 이젠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될지가 몰라요. 처음에는 앞에 있는 1단계는 그냥 프로그램을 짰다는 데 만족만 하지만 이제는 프로그램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내가 프로그래머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어 먹어야 된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이제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레벨 2라고 하고 매니지드 통제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조직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훈련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주로 관리, 즉 일정이나 비용 중심이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마구잡이로 작업을 했다는 건 레벨 1단계, 초기화 단계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다? 어느 정도 대학을 졸업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이 프로그램 어느 정도 기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 프로그램 짤 수는 없잖아. 한 1년이든 아니면 6개월이든 기간을 잡고 개발하는 데 치중한 그런 단계를 우리가 바로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사 성공 사례를 참조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레벨이다. 그 정도. 그래서 적용 프로세스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사용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해서 정말 소프트웨어로 설계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런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제품 품질과 보증은 어떻게 하고, 소프트웨어 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이런 레벨들이 등장이 되면 바로 레벨 2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설명은 이렇게 쭉 해놓고 얘를 찾아라. 이런. 형상 관리가 뭔지 알죠? 소프트웨어 변경된 사항을 관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레벨 3은 뭐냐? 레벨 3. 레벨 2에는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계획 플랜이 존재하지만 레벨 4는 뭐가 플러스가 되면 표준.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죠.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그 비용과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만든 거야. 1단계야. 2단계는 비용과 일정 관리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게 2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비용과 일정을 맞는데 과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고 남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표준화된 문서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냐?
나중에 내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15년 뒤에 완전히 외계인 코드 취급받지 않느냐. 이러려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계화시켜야 그것이 나중에 참조가 되고 평가가 되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표준이라고 한다 이거죠. define이다. define. 단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모집 조직의 상황에 맞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거죠. 어떤 표준안이 있다면 그 표준안에 들어왔는지 규모가 좀 더 커진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일정과 비용을 떠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어떤 기준의 평가에 들어갈 수 있는 틀 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개발이 되는 그런 단계. 표준화된 프로젝트의 존재를 하나 표준화가 나왔죠. 프로젝트의 목표의 정량적 측정이 못하는 레벨이다. 이게 지금 답이었잖아. 이게 출제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표준은 존재하죠. 근데 수치로 이 프로그램이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숫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력 단계는 없다. 이 정량력 단계가 바로 뭐다? 레벨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구사항 개발, 기술적 해결, 검증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도 요거를 찾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와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정량력 측정. 중요한 얘기죠. 어떤 품질에 대해서 이것이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아니면 뭐 100등급이다. 10개를 1부터 10등급이다. 이렇게 수치화시켜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이게 바로 정량력 측정이 가능해지는 단계를 바로 레벨 네 번째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정량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관련된 정보가 데이터화 시켜야 되죠. 데이터 뱅크, 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품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삼게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네 번째 단계라고 한다. 통제되고 성과 예측이 가능하다. 성과 예측이라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할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런 개발을 통해서 표준화된 결과와 정량적인 수치를 DB화시키는 자료를 포함해서 이것이 성공할 건지 말 건지 추정하는 것까지 단계를 우리는 레벨 네 번째 단계다. 이렇게 정량적인 관리 단계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개선. 최적화가 핵심이죠. 최적화 단계를 찾아라 이거야, 이거. 레벨 단. 그러니까 품질이라든지 정량적이라는 부분이 다 완성이 됐다면 과연 군더더기는 없는지, 쓸데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지, 쓸데없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지, 쓸데없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다 떼버리고 실질적으로 알토란 같은 내용들만 개발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그 적용을 다시 한번 계속 개선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 그것을 우리는 레벨 5단계라고 한다. 피드백을 받는 거죠. 최적화시킨 상태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재검을 통해서 개선해서 가장 높은 단계다. 가장 좋은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조직적 혁신과 배치, 분석과 해결 등이 있다. 이것이 바로 레벨 5단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놓고 어떤 단계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표준화되었다. 3단계를 말하죠. 그죠? 정량적인 특징이 아니다. 정량적이 된 것이면 4단계가 되는 거죠. 정량적인 개념이 나왔으니까 제재하는 것이 바로 3단계인 defined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다음에 설명하는 이미지 파일 형식은 뭐냐? 우리가 이미지 파일이라는 건 그림 파일을 말하는 거죠. 동영상 파일은 이런 게 동영상 파일이죠. 이런 것들 WMV. 이것이 동영상 파일이 얘네들은 일단 아니네. 이미지 파일 전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한 이미지 파일 압축 형식이다. RLE 방식의 압축 표현 방법이다. 이거는 RLE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걸 압축하라 그러면 A가 4개네. 4개 A. B가 3개네. 3개 B. C가 6개네. 이렇게 압축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RLE에서 압축의 손실이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러한 파일이 되든 이미지가 되든 결국 이게 뭐가 될까요?
0, 1, 0, 0, 0, 0, 0, 1이잖아. 아스키로 얘기하면 7비트로 하면 요거잖아요. 이런 형태가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지 파일이라는 건 내부 속사정은 다 뭐예요? 0과 1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죠? 0과 1로 구성이 된 파일들을 조합에 의해서 색깔을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텍스트 파일도 마찬가지고 이미지 파일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파일도 마찬가지고 결국 파일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0과 1로 구성이 된 거야. 그걸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아스키 코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하나 있을 때는 하나만 쓰면 돼. 만약 여기에 K다 이러면 K 하나만 쓰면 된다고. 요게 다 7비트로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압축하는 거를 RL이라고 하고 보통 RL에 쓰는 이런 비손실 압축은 무조건 GIF예요. GIF. 그래서 256개 GIF. 답은 4번이죠. 다른 것도 볼까요? JPEG은 뭐냐? 보통 JPG라고 얘기하죠. 사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손실. 손실 압축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JPEG은 이미지가 별로 안 깨져 보이는데도 용량이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진 이미지로 주로 이걸 쓴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적인 착시라는 게 있죠. 현실, 자연 그대로 보는 거하고 아주 고해상도 TV를 보는 거하고 이게 더 좋다고 보지만 사실 자연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눈으로 볼 때. 근데 그게 더 좋대. 그건 이제 착시 형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20분의 1 정도 압축이 가능하며 24비트 추르 칼라 1600만 개. 그러니까 32비트 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32비트. 32비트는 2의 3승계잖아. 이게 대략 1600만 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 화면이라고 보자고. 그럼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점. 이 점을 표현하는 게 점점점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줄. 이거 하나의 픽셀이라고 하죠. 이게 8장이 있으면 2의 8승이니까 256개잖아. 색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GIF고. 이게 몇 장 있다는 거야? 32장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색 하나를 표현할 때 32비트를 쓰기 때문에 이 색을 점점점을 갖다 조합해서 낼 수 있는 색의 개수가 1600만 개라고요. 그 중에 24비트는 추측하려고 나머지 8비트는 투명도죠. 투명도. 여러분 가끔 화면에 보면 창이 하나 뜨는데 그 창이 뒷 배경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어둡게 보이기도 하는 그걸 조절하는 걸 8비트로 씁니다. 그러니까 32비트 중에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24비트는 색을 표현하고 이 8비트는 투명도를 표현해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JPEG입니다. 고해상도 이미지 표시창의 작업하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찾을 수 있으면 돼요. MPEG 파일은 당연히 뭡니까? 동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존재하죠. 조금씩 차이가 있고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동영상 압축의 표준이다. TIFF가 있어요. 무손실 압축 방식이고 파일의 용량을 최대한 줄여 쓸 수 있고 특히 응용 프로그램과 컴퓨터 플로팅 간에 파일을 교환할 때 사용되는 포맷으로 보통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 우리가 벡터 방식도 있고 비트맵이 있는데 비트맵 방식을 쓴다. 확대를 하면 그 모자이크처럼 뜨게 되는 이미지 파일을 말하죠. 확대를 하면 수치 계산을 통해서 그대로 그 깨지는 현상 나타나지 않는 게 벡터 방식입니다. 자, 비트맵 방식으로 쓰여지는 형태. CAP과 달리 무손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방식을 쓰기 때문에 RLE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런 방식. 그래서 파일의 전송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개발한 이미지 파일의 압축 방식이다. 요거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던 그런 문제. 다음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얘기죠. 단일 테스트는 개별적인 모듈에 대한 테스트이며 테스트 드라이버와 테스트 스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일 테스트라는 건 어떤 의미죠? 이게 뭐예요? 구조도죠, 구조도. 맞습니까? 네. 요 하나하나를 테스트하는 게 뭐예요? 단위 테스트라고 하냐.
저기 말하는 단위 테스트 혹은 모듈 테스트. 요 단위 테스트를 결합해서 상위 모듈과 이렇게 결합하면서 점점점 전체를 결합하는 건 뭐야? 통합 혹은 결합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드라이버란 말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스텝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일단 드라이버라고 하는 건 뭐냐? 이 하나하나를 테스트해야 돼. 이걸 테스트해서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항상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묶어서 이 하위 모듈을 뭐라 그래요? 하위 모듈. 선생님 모듈이 뭐죠? 다시 가서 들으셔야 돼. 하위 모듈. 하위 부품이라고 볼 수 있죠? 하위 모듈의 집합을 뭐라 그래? 클러스터라 그래. 클러스터. 요 하위 모듈을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근데 프로그램은 메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실행이 되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죠. 냉장고를 테스트하고 싶어. 근데 냉장고 모터를 테스트하고 싶다고. 냉장고 안에 부품이 있는 모터. 그럼 다 조립해놓고 테스트한다는 거는 모터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모터만을 테스트하고 싶어. 그럼 모터에서 뽑아가지고 전기를 꽂아서 모터가 정말 돌아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 꽂을 수 있는 부품이 바로 드라이버예요. 이 하위 모듈을 결합시켜서 얘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임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 그래? 드라이버라 그래. 그래서 드라이버를 개발해서 얘를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으면 얘를 제거하고 여기랑 결합을 시키죠. 또 요거 또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상향식 테스트 검사잖아요. 자, 스텝에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향식에서 나타나죠. 이놈 김팀, 김부장, 최부장, 박부장, 니네들 따로따로 니네 팀 다 프로그램을 짜오라 그랬는데 이놈이 안 왔어. 요 드놈만 적절한 시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얘는 개발을 못했어. 그렇다고 전체를 테스트 못 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는 개발이 안 됐지만 임시적으로 가짜 모듈을 만들자. 껍데기라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보자. 되는 것들만. 껍데기 모듈을 뭐라 그래? 스터브라 그래. 이것은 어떻게 돼? 하향식으로 갈 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단위 테스트는 사실상 드라이버나 스텝이라는 게 필요 없지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스텝을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이 드라이버나 스텝은 어디 사용되는 것이다? 통합 테스트에 사용되는 거지만 하위 테스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모듈 하나를 다시 또 끄집어내서 자세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 안에 세부적인 어떤 서브 프로그램이 존재하겠죠. 얘네들이 결합된 형태를 사용하게 될 때 이런 형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인데 더 진행을 해볼까요? 일단 세모로 놔두고. 통합 테스트는 빅뱅 방식과 그 다음에 하향식, 그 다음에 상향식이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이 빅뱅 방식이라는 건 거의 쓰지 않는 방식인데 또 뭐도 있어요. 샌드위치 방식도 있죠. 이 하향식과 상향식을 합쳐놓는 방식, 샌드위치식. 빅뱅은 아무 때나 자기가 랜덤하게 원하는 형태의 부분을 테스트해 보는 거를 우리가 빅뱅 방식이라 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시스템 테스트는 모듈에 통합된 후 넓이 우선, 깊이 우선. 넓이 우선과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에 쓰는 거죠. 깊이로 탐색을 할 거냐, 넓이로 탐색할 거냐. 우리 계리식 시험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네. 얘는 절대 어디서 쓰는 거야? 테스트에 쓰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쓰는 거야? 탐색 이론에서 쓰는 거죠. 3번이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린 말 아니다. 적용시킬 수 있다. 규모가 크면 하나의 단위 테스트에 검사할 내용들이 많으면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수 테스트는 인수 전에 사용자 요구사항이 만족되었는지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가져와 거기에 사용자가 요구했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들을 다 비교 평가해 주는 것을 인수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내용을 볼까요? 시스템 테스트는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이라는 건 뭐예요? 사용자가, 이게 답이죠. 사용자가 요구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겉멋은 무슨 색깔로 해주세요? 요 버튼은 어떻게 누르게 해주세요? 요 버튼의 길이나 입력 길이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겉모양을 사용자가 요구를 했겠죠. 그런 대로 구현이 됐는지. 외적 유, 외부 검사라고도 해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부 검사와 외부 검사가 있다. 지금 외부 검사 설명. 내부 검사는 정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월급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정말 집어넣어서 계산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검사, 내부 검사. 부피 테스트는 요 프로그램은 사원들을 10,000명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원들은 1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 집어넣을 수 있어요. 10,000명 넣어보는 거야. 메모리 테스트. 신뢰성, 정말 문제가 없는지, 막 집어넣어서 에러가 나지 않는지,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적 공학적인 측면을 검사하는 것이 다 시스템 테스트다. 통합값의 빅뱅 검사는 하향식 기법과 상향식 기법과 다르게 결합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상향식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검사하는 것을 빅뱅이다. 있다는 정도.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프로그램이죠. 자, 요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죠. 메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 함수를 선언한 거죠. 함수는 여기 존재합니다. 원래는 이 함수 자체가 메인 위에 있으면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함수, 메인 함수 뒤에 있으면, 즉 메인 함수가 있어요. 서브 함수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이걸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서브 함수가 밑에 있으면 처음 컴파일 할 때 얘 자체를 모르니까 여기다가 인트저 서브 함수를 선언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C 언어에서. 그러니까 이 서브 함수의 몸체가 메인 위에 있으면, 메인 함수 위에 있으면 굳이 선언이 필요 없지만 만약에 메인 함수 뒷부분에 존재한다면 위와 같이는 선언을 해줘야 돼. 됐어요? 이렇게. 지금 소스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밑으로 가 있죠? 이 함수 자체가 밑으로 가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 위에다가 이 함수가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선언해 주게 돼 있다. C 컴파일러에서, C 문법에서. 그러니까 얘를 없애고 여기를 요 위치에다 갖다 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이 함수는 정수형으로 쓴다는 거죠. 함수명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분기하라 이거야, 분기. 제어 이동을 하고, 하나는 뭐야? 하나는 뭐예요? 바로 변수 역할을 한다는 거냐. FUNC, 이 함수는 바로 변수 역할을, 기억 장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슨 타입이다? 정수형 타입이다. 기억 장소를 갖고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면 이걸 뭘로 취해버려? 보이드라는 걸 취해야 됩니다. 함수명 함수 변수 역할을 안 할래 그러면 보이드. 이거 인티저로 할래 그러면 인티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메인 함수도 뭡니까? 메인 함수라는 건 결국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 즉 운영체제와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의 리턴 값이 존재하잖아. 그다음 메인에도 인수가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달러, 유닉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COPY, A.text를 B.text다. 이런 명령을 가하잖아요. 그 메인의 인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A, B니까 좀 헷갈리네. X, Y로. 이 X는 뭐냐면 이 덩어리 하나, 둘, 셋. 즉 X에는 3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COPY, A.txt, C.text. 얘를 바로 2차 포인트로 Y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Y예요. 이렇게 인수를 받죠.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명령을 주면 C 프로그램에서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 인수의 개수를 A가 받고 X가 받고 요 인수의 시작 번지를 누가 받고 있는 거야? 2차 포인트로 Y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내는 작업인데 이거는 안 하겠다고 그냥 보이드로 선언해 준 겁니다. 무시한 거죠. 리턴 값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다면 반드시 운영체제 시스템에다 뭘 넘겨주겠다? 0을 넘겨주겠다. 이런 의도예요.
자, 그것이 이제 핵심은 아니고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 있게 봐야 될 것은 연태껏 나왔던 보통의 어떤 구급 문제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췄을 때 함수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 리커전 문제가 나왔죠. 되부름 함수. 자기 자신이 이 함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func라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역시 되부름 함수가 대부분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맞죠? 절대 대부분 함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넘 선언했고 이건 의미가 없네. 넘을 왜 선언했는지. 그치? 쓸데가 없네. 자, 펑 해가지고 5를 가지고 얘를 가라 그랬어. 그죠? 수행하고 돌아와라는 얘기죠. 그 값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 찍은 값이 뭐냐? 4개 중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펑션에는 뭡니까? n이 뭘로 5가 넘어온 거죠. 5를 넘겨줬으니까 인수를. 5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값은 바로 누구야? correct라고 하는 변수값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current라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최종적인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돌려서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구분해 보세요. if 참 거실 때 이걸 수용합니다. 참일 때 이걸 수용하고 거실 이건. n이 얼마야? 5잖아. 작아 안 작아? 이건 수용하지 않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뭐가 출력이 되는 거야? 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1을 집어넣으면 n이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1보다 작네? 그러면 리턴해버려. 그 값을 가지고 리턴해보니까 1이 된다. 그런데 지금 5값을 가졌으니까 얘를 수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 값과 temp 값 current 그 다음에 last라는 값 3개의 변수를 어떻게 줬냐면 여기는 몰라. 여기도 몰라. 여기는 1 집어넣고 여기는 0 집어넣네. 그래서 뭘 해준 거예요? for문을 돌려버렸네. for문. 자, 뭐예요? 지금 n이 5니까 여기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반복이 되는 겁니까? 얘는 for i는 2부터 i는 5 그 다음에 i 증가해서 이 부분을 반복하는 거네. 맞죠? 몇 번 반복하는 거야? 4번이죠. 2, 3, 4, 5. 즉 i가 2일 때, i가 3일 때, i가 4일 때, i가 5일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템프가 얼마야? 템프는 커렌트 값을 기억하니까 1 값이 들어가겠네. 커렌트는 얼마야? 지금 1이잖아. 아무 짓도 안 했잖아. 여기는 1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커렌트가 바뀌네요. 자, i가 2일 때 수용하는 작업을 해보죠. 현재 템프가 1이죠? 그런데 커렌트 이건 뭐예요? current는 current 플러스 last예요. 맞습니까? last의 값을 누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current가 얼마야? 이걸 수용하면 last 값은 얼마죠? 지금 현재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냥 1이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last 값은 temp 값을 갖게 되니까 last는 temp 값 얼마였어? 1 값을 갖게 되는 거야. 자, 처음 반복해서 이 수행을 하네요. 자, 좀 더 이거는 몇 번 반복하는 거야? 4번 반복한다 그랬죠? 4번 변하게 되겠죠, 얘네들 값이. 최종적으로 이 커렌트 값이 얼마냐가 궁금한 거야, 이 문제는. 자, 그럼 요거는 뭐야, 대체? 템프에다 커렌트 값 집어넣고 템프에 라스트 값 집어넣었으니까 이 템프와 라스트 값은 항상 같을까요, 틀릴까요? 항상 같겠죠. 커렌트가 만약에 7이다 그러면 7 값을 집어넣었잖아. 7 값을 라스트에 집어넣으니까 템프와 라스트 값은 반드시 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까? 단지 변하는 게 뭐야? 요거지. 요거만 변해, 요거만. 자, 두 번째. 3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커렌트를 집어넣으래. 템프는 얼마야? 커렌트가 지금 현재 1이었잖아. 그래서 아까 이런 아니 라스트 요거 해서 라스트가 0 값이었으니까 초기 값이 0 값에다 커렌트에 들어있는 1 값을 더하니까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템프는 얼마야? 1이겠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스트에 얼마 들어가 있어? 라스트에 1이 들어갔잖아. 2라고 기존에 있는 2라고 더하니까 드디어 커렌트가 뭘로 바뀌어요? 2로 되겠지. 그렇죠. 그럼 라스트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가 똑같다 그랬어? 템포가 똑같다 그랬지. 맞습니까? 자, i가 4면 i는 이 계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커렌트가 얼마였어? 지금 2가 됐으니까 템프가 뭘로 바뀌어? 2로 바뀌죠. 그 다음 2하고 기존의 2하고 라스가 얼마였어? 1이었죠. 그러면 커렌트는 얼마? 3이 되겠네. 그럼 라스는 이건 똑같으니까 라스는 얼마야? 2가 되겠죠. 5야. i가 5번. 네 번째 돌아. 템프는 얼마야? 커렌트 값이 3이니까 템프를 아니 그대로 해주는 거야. 커렌트 값 집어넣어 3 템프. 커렌트는 얼마야? 커렌트는 기존에 라스트하고 기존에 있는 값 3하고 요거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5가 되잖아. 라스트는 얼마야? 3. 이건 똑같지. 끝났어. 이게 끝난 거야. 얘는 뭐야? 이 계산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i는. 단지 4번을 반복하는 형태로만 쓰는 거고. 지금 보니까 이 템프하고 이 템프가 라스트에 기억하니까 템프하고 라스트는 동일한 값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결국 변하는 건 커렌트만 바뀌는데 처음에는 라스트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1밖에 안 될 거고 두 번째는 라스트가 1이 들어가 있으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라스트가 1이 들어가 있으면 3이 돼. 요거 더하면 요거 되고 요거 더하면 요거 되니까 결국 커렌트 값은 5야. 그래서 5 값을 뒤돌려 주니까 결국 찍어라 그러면 5가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설명을 해놨는데 다시 볼까요? 자, n이 5이므로 L스문 이하에 이것만 수행하죠. 왜? n이 2 이하가 미만이 아니니까 이쪽만 수행한단 말이야. 절대 되분화하는 수 아닙니다. 그래서 i가 2, 3, 4 이렇게 반복할 때 템프하고 요건 똑같이 처음에 커렌트 값이 1이야. 변하는 건 얘만 변한다니까. 커렌트가 0, 라스트가 처음에 0이니까 0하고 더해봐야 라스트 커렌트는 1이잖아. 결국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더한 값이 이거잖아.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더한 값이 이거잖아. 여기 있는 값과 여기가 더한 게 이거잖아. 결국 5 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첫 번째가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강의 때 이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